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현현입니다. 최인호 작가의 현대소설 타인의 방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면서도 도둑으로 오해받고 방도 내 방이 아닌 현실입니다. 여기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포옹하고 있는 사람과 입맞춤하는 사람이 다르죠. 현대인의 어떤 진실되지 못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타인의 방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 집에 들어가면서도 도둑으로 오해받고 방도 내 방이 아닌 현실. 자, 현대인의 소외감과 불안의식, 최인호 타인의 방 해석. 내 방이 아니라 남의 방,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문명의 발달, 물질 중심의 사회와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쉽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있어도, 호응하고 있어도 현대인은 외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가슴으로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를 찾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명익 비 오는 길, 이삼의 날개. 자신이 소외되었을 때 어떤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블로그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수능을 공부한다면, 지금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을 공부한다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수능 특강과 완성을 철저히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만 푸는 공부는 안 됩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1971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고요.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소외감을 환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적인 공간은 좀 아름답고 이런 데가 아니고 좀 비현실적인 어두운 방입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활성화된 사물들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자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행태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물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아내와 불화를 겪는 인물의 내면과 연계됨으로써 인물의 내면에 내재한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애틋하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물건과 물건의 관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는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집을 비운다는 내용이 담긴 아내의 쪽지를 발견합니다. 텅 빈 집에서 심한 고독감을 느낀 그는 자신이 출장에서 돌아온 시기가 예전과 다른 날짜임에도 쪽지가 원래의 날짜에 근거해서 쓰였던 사실을 상기하며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때 그는 방의 분위기에 수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실제 방 안에 의자, 시계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숟가락이나 방 안의 물건들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물건들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막 움직이자 그는 방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몸이 굳어지며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한 여자가 방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새로 생긴 물건을 발견합니다. 이 아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어떤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물건과 물건처럼 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녀는 그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다 이내 실증을 느끼고 그것을 다하게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친정아버지가 위독해서 집을 비운다는 이전과 같은 메모를 남기고 또다시 방을 떠납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물화된 인간의 모습을 집약하여 나타내는 존재. 현대인들이 이런 사람이 많다 이거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인물이고요.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삶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결국 그는 그의 방에 있는 하나의 사물로 전락합니다. 아내로부터도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소외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관계 단절의 극단을 보여주는 존재고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쪽지를 남기고 외출을 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와 새로운 물건, 남편이죠. 예, 잠시 관심을 두지만 이내 실증을 내고 다시 쪽지를 남기고 외출해버립니다. 자, 상징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아내, 그는 사물화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아내는 그에게 소외 계기를 제공하고 관계 단절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아파트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공간으로 소통과 교류가 단절된 고립된 공간입니다.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하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방이죠. 원래 내 방인데 타인의 방으로 옵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소외되는 현대인의 삶의 공간입니다. 초인종과 열쇠, 초인종을 통해 소통을 상징하고 열쇠는 소통의 또 단절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사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다 이웃들의 의심을 받습니다. 현대인들의 단절된 관계, 이웃의 집주인도 모르는 관계잖아요. 현대인들이 서로 관심이 없고 단절되어 있죠. 방 안에서 낯섦과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은 현대인의 소외 의식을 드러냅니다. 방 안에 물건들이 말을 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어떤 불안 의식이 드러나고요. 사물이 되어버린 그 사물화된 현대인의 모습, 이게 좀 애달프죠. 아내의 귀가 외출한 파편화되고 단절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작품 속에 나타난 현대인의 소외 의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도둑이라고 오해받고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빠져 이웃조차 모르는 현대인들의 소외 의식을 잘 드러내줍니다. 아내에게 사물 취급을 받고 집에서조차 사물로 전락한 그의 모습은 철저히 타자와 사물화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어느 공간에서든지 결코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대인의 소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인데요. 자, 1부만 보겠습니다. 아, 내용에는 제가 블로그나 한글 자료 파일은 전부 다 있지만 PPT에는 일부만 담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느끼며 숫제 5분 동안이나 초인종에 손을 밀착시키고 방 저편에서 둔하게 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초조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죠. 물론 그의 방 열쇠는 두 개로 하나는 아내가 가지고 있고 그의 집이죠. 또 하나는 그가 그의 열쇠 꾸러미 속에 포함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열쇠로 방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편이냐 하면 그런 면에 엄격해서 소위 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내의 도리이며 적어도 아내가 문을 열어준 후에 들어가는 것이 남편의 권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자, 아내의 인간적 최치를 원한다. 아내가 문 열어주고 뭐 이래 하는 거. 현대인의 고독감을 가족 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인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는 이번에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드러졌지만 나중에는 거의 부숴버릴 듯이 문을 꽝꽝꽝 두드리게 되고 있었습니다. 신경질적인 태도죠. 이건 결국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홈낭하가 쩡쩡 울리고 어디선가 잠을 깬 듯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낭하는 복도입니다. 그러자 아파트 복도 저쪽 편의 문이 열리고 이웃과 교류가 없는 어떤 아파트는 개인적인 공간이고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아파트 저쪽 편의 문이 열렸습니다.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이쪽을 기웃거리며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그 한 사람뿐만은 아니었다.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죠.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도둑이나 강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아니 뭐 의심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자기의 불만이죠. 여보시오. 아무래도 사내가 확인을 해야 마음을 놓이겠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키가 굉장히 큰 거인이었으므로 그는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3년 동안 살았지만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밤늦게 막 두드렸겠죠.
현대인의 어떤 단절된 관계가 드러나네요. 아니 뭐라고요? 그는 티오를 뜻한 분노 속에서 신음소리를 발했다. 왜냐하면 도덕으로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을 당신 스스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나도 이 방에서 3년을 살아와서 그런데도 당신 얼굴은 오늘 처음 보고 아파트에 어떤 폐쇄성이 드러납니다.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와 소외의식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 아니겠어? 그는 화가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오. 자, 이기주의적인 현대인의 모습이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여보, 그는 구두를 벗고 스위치를 찾으려고 벽을 더듬거리며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방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고독감이죠. 아내로부터 도움도 못 받잖아요. 저기를 그는 너무 피로해서 퉁퉁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간신히 벽면의 스위치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힘껏 올려 붙였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는 화가 나서 두들거리면서 방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들이밀었다. 방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자, 의도적으로 집을 현관을 방문으로 했습니다. 그죠? 현대인의 어떤 폐쇄성을 보여줍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일심받는 겁니다. 접촉이 나쁜 형광등이 서너 번 채집병 속의 곤충처럼 깜빡거리다가 꺼졌다. 불은 너무 갑자기 들어온 기분이어서 그는 잠시 동안 과거 낯선 곳에 들어선 사람처럼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자, 집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아직도 문 밖에서 사내가 의심스럽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는 조금 어처구니 없어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성질 났죠? 그때 그는 화장대 거울 아래 무슨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힘들어 경대 앞까지 가서 종이를 들었다. 이 종이를 보니까 아내의 거짓말이 적혀 있습니다.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됩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전보가 왔는데 친정아버님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외출 이유가 이거죠.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짓입니다.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거든요. 한참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이 필요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가신 것을 잘 말씀드리겠어요. 편히 쉬세요. 밥상은 부엌에 차려나왔어요. 당신의 아내가. 종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발단인데 출장에서 돌아와 고독감을 느끼는 겁니다. 현대인의 단절된 관계가 드러나죠. 자, 나머지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파일 받으시면 물론 이 내용 다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 심리소설입니다. 물건도 움직이고 숟가락도 움직이고 시계도 움직이는데 이건 사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격은 상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환상적입니다. 주제는 현대인의 소외감과 불안의식이 드러나고요. 인간관계에서 고립된 현대인의 소외의식입니다. 특징은 시간은 1970년대 공간 도시 아파트입니다. 70년대 공간의 도시 아파트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의 내면 심리를 잘 서술하겠죠. 초현실적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심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적인 문체와 짧은 문장 사용으로 또 현재형 의미로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갈등이 드러나고요. 다문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인물, 행위 중심으로 드러냅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인물이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간적 구성, 상징적 수법을 활용합니다. 상징적 의미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